안녕하세요. 과학지적이는새 과지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벡터장, 벡터필드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체 위에서의 곡선을 이용해서 벡터를 정의했었죠.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벡터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자, 벡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다양체 위에 있는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다양체 m이 있을 때 저희가 편의상 C∞m이라는 집합을 하나 정의를 할 건데요. 이 집합은 다름 아니라 m 위에서 실수값을 가지는 함수 중에 부드러운 함수를 모아둔 공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부드러운 함수라는 거는 다름 아니라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미분 가능성이라는 이 부분을 그동안에도 여러 번 다뤘었지만 다양체 위에서 미분 가능성을 논할 때는 그 위에서의 어떤 좌표 공간을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죠. 다양체 전체에서 하나의 좌표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체를 부분으로 나눠서 각 부분마다 정의되어 있는 좌표계를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m 위에서 부드러운 실함수들의 집합 C∞m을 정의했으면 그 원소들 사이에 어떤 연산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원소의 합 F 플러스 G는 F 플러스 GP equal FP 플러스 GP, 그리고 어떤 실수 C에 대해서 CF는 CFP는 CFP 이렇게 함수 값을 실수배하는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C∞m은 원소들의 합과 실수배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벡터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벡터 공간 성질과는 바로 연관이 있는 성질은 아니지만 두 함수의 곱 fg는 fgp equal fpgp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쓰면 뒤에서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오늘 중요하게 다룰 개념은 바로 이 C∞m 위에서의 미분 연산자라는 개념이에요. 미분 연산자, x라고 쓸게요. 이 x는 C∞m에서 C∞m으로 가는 선형사상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벡터 공간에서 벡터 공간으로 가는 선형 변환의 일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무 선형 변환이나 다 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어떤 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라이프니츠 룰이라고도 부르는 이 조건은 XFG는 FXG 플러스 GXF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미분 연산자라는 이름과 이 라이프니츠 룰을 함께 두고 보면 뭔가 익숙한 게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름 아니라 그냥 곱의 미분을 하는 법칙이죠. 실수축 위에서 정의된 함수를 미분을 할 때 FG를 미분하면 각각의 함수를 미분해서 곱한 것끼리 더한 결과가 나오죠. 자, 요런 규칙에서 따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벡터장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어떤 점 P 위에서의 벡터, 그러니까 TPM의 원소인 VA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기존의 곡선을 이용한 벡터의 정의에 따르면 M 위에서의 어떤 곡선 감마를 생각을 해서 감마 제로가 P고 감마 프라임 제로가 VA인, 그러니까 이 P 위에서의 감마의 접선을 VA라고 생각하기로 했었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감마라는 곡선이 있고 그 위에 V라는 접선 벡터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이 감마의 정의를 그냥 마이너스 엡실론부터 엡실론까지의 작은 구간에서 정의를 하도록 썼습니다. 0을 포함한 작은 구간에서만 곡선이 정의가 돼도 접선을 정의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감마를 정의하고 나면 어떤 함수 f를 미분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하나가 주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나블라, 그러니까 삼각형을 거꾸로 쓴 것과 같은 기호를 사용을 할 건데요. 읽을 때 델이라고 많이 읽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델 vf라는 미분을 정의를 할 건데 델 vfp는 다름이 아니라 이 f와 감마를 합성한 함수를 미분한 걸로 정의를 할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감마라는 곡선은 마이너스 엡실론부터 엡실론까지의 작은 구간에서 m으로 가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 f는 원래 m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였죠. 그러니까 f와 감마를 합성을 하면 마이너스 엡실론부터 엡실론까지 작은 구간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가 되니까 이거는 저희가 미적분학 때 많이 미분을 해봤던 그런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의 미분값을, 특히 0에서의 미분값을 이 del vf의 함수값으로 보는 거죠. 자, 이 정의를 벡터장으로 확장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각각의 점에서 각각의 벡터가 있을 테니까 그 벡터마다 뭔가 작은 곡선 감마를 정의를 하고 그 감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미분을 하면, 그러면 점 P뿐만 아니라 M 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라도 이 del vf의 값을 정해줄 수가 있겠죠. 여기서 미묘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벡터 VA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이 감마를 정의하는 방법은 뭐 유일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감마를 들고 오더라도 이 미분 del vf가 같은 값을 준다는 걸 보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 증명은 일단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클리드 공간 아래 n승 위에서의 함수, 그러니까 뭐 다변수 미적분학에서의 방향 미분 같은 거를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이 감마가 어떻게 정의되든 간에 이 미분값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를 짐작을 하실 수 있겠지만 뭐 또 엄밀하게 하려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del vf라는 어떤 함수를 저희가 손에 넣었는데 f가 c 인피니트 m에 속하는 함수라면 del vf가 또 c 인피니트에 속하는 함수라는 사실을 또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애초에 이 c 인피니트 m에 속하는 함수라는 게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다 보니까 한 번 미분한다고 해서 뭐 이 미분 가능성이 깨지진 않겠죠. 그래서 del vf라는 함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해체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f라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del vf라는 값을 내놓는 del v라는 연산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관점에서 보면 f는 c 무한대 m에 속하는 원소죠. 왜냐면 부드러운 실함수니까요. 그리고 del vf도 결국에는 p를 주면 del vfp라는 값을 내놓는 함수죠.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것도 c 무한대 m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del v는 c 무한대 m에서 c 무한대 m으로 가는 일종의 연산자가 돼요. 자, 그런데 이 del v가 그러면 c 무한대 m 위에 있는 그 벡터 공간 구조에 의해서 선형이냐? 이거는 쉽게 선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적분학의 연산 법칙들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f를 실수배하면 이 f 합성 감마라는 이 합성함수도 실수배가 될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del vf도 실수배한 함수를 미분한 거니까 그냥 똑같은 실수배가 되겠죠. 뭐 또 합의 미분 법칙을 생각하시면 또 더하기를 보존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게 라이프니츠 룰을 만족시키느냐 하는 문제죠. 자, 그런데 당연히 만족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미분은 라이프니츠 룰을 만족시키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del v라는 건 c 무한대 m 위에서 미분 연산자가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체를 해볼게요. 바로 벡터장 va가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del vf라는 값을 주는 그런 함수 del af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 함수 또한 선형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선형이라는 의미는 va의 벡터 공간 구조를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v를 상수배를 하면 del vf도 상수배가 되고, 그리고 v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v 더하기 w를 집어넣으면 del v 더하기 wf가 del vf 더하기 del wf를 만족시킨다는 거죠. 자, 이거는 왜 만족되느냐 하면 방향 미분 성질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쉽게 보이는 방법은 그냥 이 한 좌표계 안에서 보는 건데 이건 또 얘기하려면 길어지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del af가 벡터장 va를 어떤 실함수 del vf로 보내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건 그냥 코벡터장이죠. 그래서 tp 스타 m에 속하는 코벡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a를 아래첨자로 쓰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개념들을 좀 전체적인 그림으로 바라보자면 함수 f가 있고 그 함수에 del v라는 미분 연산자를 가한 게 del vf인데 del vf는 결국 va del af와 같으니까 다르게 보자면 함수 f를 del af로 보내는 어떤 뭐 미분 연산자 비스무리한 del a가 있고,
여기다가 VA를 곱해서 VA del AF라고 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F를 미분해 주는 거는 그냥 del A고 그리고 VA를 곱해 주는 건 그냥 이건 선형적인 변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분이라는 개념은 del A가 다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del AF를 F의 그레디언트 기울기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 연산자 del A를 제외하면 결국 del V에 들어있는 건 사실은 V에 대한 정보인 거죠. 그러니까 VA에 비례하는 어떤 정보가 del V라는 연산자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벡터장에 대한 take 2라고나 할까요? 두 번째 정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벡터장은 그냥 미분 연산자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는 거죠. 자, 요런 관점에서는 del VF나 혹은 VA del AF 대신에 그냥 VF라는 표기를 쓰기도 해요. 왜냐면 미분 연산자를 그냥 벡터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그 벡터가 미분 연산자로서 그냥 F에 이렇게 함수 인자로 받는 게 자연스러운 표기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VF라는 표현이 이런 관점에서 말이 되는 표현이긴 하지만 다른 정의와 함께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굉장히 헷갈리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영상에서만 딱 이런 표현을 쓰고 다음 영상부터는 가능하면 그냥 del VF라든가 VA del AF라든가 하는 식으로 명확하게 밝히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 정의를 미분 연산자로서의 벡터장의 정의를 제1 정의로 두지 않고 곡선에 의한 벡터의 정의를 제1 정의로 뒀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와서 표기법을 바꾸면 좀 헷갈리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헷갈리는 정의를 왜 도입했느냐? 바로 리 괄호 혹은 리 브래켓을 정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리 브래켓이 빛을 발하는 건 바로 저번에 잠깐 소개했던 리 알제브라에서 빛을 발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벡터장 사이에 리 괄호라는 걸 먼저 정의할 거예요. 벡터장 x와 y가 있을 때 리 괄호는 어떤 실함수를 또 인자로 받는 함수인데요. 여기서 괄호 x, y f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f를 y에다 넣고 그 다음에 x에다 넣은 것과 f를 x에다 넣고 그 다음에 y에다 넣은 것의 차이로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변을 보시면 우변도 그냥 실함수죠. 그러니까 C 무한대 M 안에 속하는 함수예요. 그리고 이게 또 F에 대해서 선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X랑 Y가 각각 다 선형 사상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리 괄호의 성질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역시 또 라이프니츠 룰을 이용해서 이 X, Y에다가 FG를 한번 대입을 해봐야겠죠. 위에 쓴 정의에 의해서 괄호 X, Y, FG를 이렇게 두 개의 함수 액팅의 차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쭉 전개를 하면 되는데요. 먼저 안쪽에 있는 Y랑 X를 라이프니츠 룰을 이용을 해서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라이프니츠 룰을 사용해서 전개를 하면 뭔가 항들이 서로 상쇄되는 항들이 보일 겁니다. 그 항들을 다 빼주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f 괄호 x, y 괄호 닫고 g 더하기 g 괄호 열고 x, y 괄호 닫고 f 이렇게 두 항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라이프니츠 룰이 성립을 하네요. 그러면 이 리 괄호, 그러니까 괄호 x, y 괄호 닫고 이 함수는 선형 사상임과 동시에 아까 봤던 라이프니츠 룰을 만족시키니까 결국엔 이 자체로 미분 연산자고, 다른 말로 하면 이 자체로 벡터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 괄호는 벡터장 x와 벡터장 y를 받아서 새로운 벡터장 괄호 x, y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또 연산자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한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지만 수학이라는 건 구조들의 구조를 만드는 학문이죠. x와 y 각각도 c 무한대 m에 정의된 연산자였는데 그러한 연산자들을 가지고 또 새로운 연산자를 만드는 리 괄호라는 또 더 상위의 연산자를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리 괄호를 이제 연산자로 받아들이신다면 이 연산의 성질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겠죠.
정의에서부터 바로 알 수 있는 성질은 바로 이 리 괄호 안에 들어있는 x와 y의 순서를 바꾸면 부호가 뒤집힌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x, y와 y, x의 부호가 반대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 리 괄호는 이중선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x, cy는 그냥 c 곱하기 x, y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위에 보시면은 두 인자를 서로 바꾸면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뭐 cx, y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중선형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성질이 하나가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괄호 열고 x, 괄호 열고 y, z 더하기 괄호 열고 y, 괄호 열고 z, x 자, 더하기 괄호 열고 z, 괄호 열고 x, y 자, 이런 식으로 서로 3개의 벡터장을 순서를 바꿔가면서 넣어줬죠. 자, 이렇게 다 합하면 0이 된다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독일의 수학자 야코비의 이름을 따서 야코비 항등식이라고 부르는 이 성질은 위에 있는 리 괄호의 정의식을 이용해서 이 항들을 다 전개를 하면 결국에는 모든 항들이 서로 다 상쇄가 되면서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세상에 리 괄호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연산들이 많아요. 비슷한 성질이라는 거는 이렇게 위에처럼 순서를 바꿨을 때 부호가 바뀌는 반대칭 성질과 그 다음에 이중선형이라는 성질을 만족하는 반대칭 이중선형 사상은 세상에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 괄호를 정의해주는 중요한 성질이 바로 이 야코비 항등식이 성립하느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야코비 항등식이 성립한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리 괄호를 정의해주는 뭐 또 그런 성질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좀 추상적인 얘기였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리 괄호가 무엇이고 그리고 리 괄호의 성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사실 미분을 이용해서 벡터장을 정의를 하고 또 그 미분을 이용한 벡터장의 정의를 활용을 해서 리 괄호를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미분을 이용해서 뭔가를 정의를 하는 방식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좌표 표현을 적으시거나 할 때 보면 굉장히 편할 거예요. 자, 그런데 편한 것과 반대로 단점도 있는데요. 바로 이게 도대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방향을 가리키는 벡터장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의미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든 정의입니다. 자, 그리고 리 괄호 이름부터 리가 붙어 있고 지난번 영상에서 리 그룹 그리고 리 알제브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리 알제브라, 리 대수 얘기는 하나도 안 했었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리 대수와 리 괄호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고 그게 또 기하학적인 리 괄호의 의미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아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모든 궁금증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이 리 괄호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